네, 박사님. 네. 벌써 2월의 둘째 주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 빅테크주들이 실적을 줄줄이 발표를 했는데, 네. 이거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아, 실적이 실망스러운 데다가 네. 금요일 날 발표된 고용 보고서가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좋게 났어요. 그러면 금리가 다시 쭉 올라가고 달러도 네. 올라가면서 지금 시장에 부담이 쓸었는데 그 와중에 아마존 많이 떨어졌거든요. 8%나 빠졌죠? 떨어지고 네. 알파벳도 한 3% 정도 내려갔는데 애플은요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주가가 쭉 올라가면서 아주 기이한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애플의 힘인가라는 생각도 하게 됐는데 네. 우선 애플이 3년 만에 실적이 역성장했다고 네, 하죠. 네. 실적이 안 좋았어요. 실망스러웠던 거는 사실인데 먼저 실적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맞아요. 그래서 1,200억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이것도 좀 줄어든 네. 건데 그것도 안 나왔고 1,170억밖에 안 나왔고요. 아, 그 창피하죠. 주당 이익이 지금 1.9달러 정도 예상됐는데 네. 1.8달러밖에 안 나와갖고 역시 실망스러웠어요. 실제로 보면 4-5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애플의 네. 실제 매출은요. 역시 아이폰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아이패드도 있고 애플 워치도 있고 맥 시리즈 있는데요. 대부분이 다 실적 예상보다 안 나왔고요. 네. 다만 이제 아이패드 정도만이 예상보다 조금 더 나오는 78억 달러 정도 예상했었는데 한 95억 달러가 나오면서 딱 아이패드 정도만 나왔고요. 와, 대부분에는 좀 생각보다 좀 줄어 나왔죠. 근데 아이폰은 뭐 그래도 네. 예상이 마이너스 10% 정도였는데 그거보다는 네. 뭐 괜찮게 나왔다 이렇게는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네. 이 분야별로 봤을 때 저는 약간은 의아했던 게 네. 아니 아이패드만 안 네. 나올 거면 다 같이 안 나오는 것도 네, 아니고 네, 이게 네. 아이패드만 잘 나왔다는 게 좀 신기한데요. 아이패드가 신형 칩이 들어가면서 좀 워낙 성능이 좋아졌고요. 네. 그래서 노트북 대신에 소위 맥 아이패드 프로 이런 거 오. 요즘 학생들도 보면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카페 이런 데 보면 대학생들 워낙 많이 갖고 다니고. 스타벅스 출입증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들 네.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많이 쓰고 또 하나가 요즘은 두꺼운 원서나 뭐 이런 것들을 별로 갖고 다니는 친구들 없잖아요. 다 PDF PDF로 파일로. 많이 보고. 네. 특히 이제 서양에서는 서양이니까 약간 노땅 티가 나네. 해외, 네. 서양에서는 이게 교과서를 중고등학생 교과서가 없어지는 추세고 그러다 네. 패드나 이런 거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원하는 사람도 주고 있기 때문에 학기 새로 나올 때마다 좀 그런 수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제가 학교 다닐 때랑은 약간 분위기가 다르죠. 그래서 아이패드가 인기가 좀 꾸준히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굳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서비스 쪽이요. 서비스가 뭐냐면 앱에서 이제 여러분들 물건 살 때 그런 네. 결제하는 것도 있겠고요. 또 거기다가 다양한 구독 서비스, 아이클라우드 이런 거 쓰지 않아요? 쓰죠. 한 달에 얼마네요? 돈 내고 쓰진 돈 내는. 않죠. 하여튼 클라우드 같은 기본형 뭐 네. 쓰는 분이 있고, 또 애플 TV, 애플 뮤직 뭐 이런 것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6% 정도 늘어나서 큰 분야라 보면 서비스랑 아이패드 정도만이 실적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네. 앞서 얘기 주셨듯이 애플만큼은 주가가 2%가량이 또 올랐습니다. 네. 이 오른 데는 몇 가지 또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가장 그런 거 있죠. 실적 눈으로 딱 보기에는 별로 안 좋았는데 조금 따져보면 좋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말로 굳이 좋게 보는 것들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좋은 거를 쏙쏙 네, 그런 건 분명히 찾아서. 그런 네. 느낌을 지울 수는 없는데요. 가장 큰 건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지금 그 아이폰 이렇게 쓰시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폰을 비롯해서 하나만 쓰는 것보다 더 워치를 쓰거나 뭐 패드 그렇죠. 쓰고 두 연동하는 개, 세 개 거죠. 연동 쓰는 네.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현재요. 애플의 소위 뭐 어떤 기계가 됐건 간에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중고로 뭐 없어진 거 말고 네. 그냥 쓰고 있는 거. 알잖아요. 이 애플에 보면 뭔가 뭐 업데이트 된 거 뭔가 알 거 아닙니까? 네. 이게 20억대입니다. 어, 전 세계 20억대가 지금 활성화돼 있어요. 어찌됐건 네.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몇 명이냐? 사용자로 보면 12억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12억 명 정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평균이 한 대 이상 쓴다는 거죠. 맞아요. 유저 수는 12만 명인데 기기는 네. 20억 명이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보면 한 달에 그러니까 매년 쓰는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네. 한 번 작년에 사고 새롭게 뭐 그 구독 서비스가 없으면 작년에 물건값 핸드폰 산 거로 네. 이제 끝날 텐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작년에 1인당이요? 1인당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냐면 337달러 정도로 와. 사용자 평균적으로 갖다 바치는 겁니다. 갖다 맞춰요. 예, 네. 갖다 바치는 거죠. 네. 어려우니까 쓰라고 사준 거예요. 거기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기기값을 한 번에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맞아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나눠서 내는 뭐 사람도 할부할 수도 있고. 할부하는 네.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무슨 통신사를 통해서 통신사에서 어떻게 저렴하게 한 분도 있을 것이고요. 말씀드렸던 아이클라우드 쓰신 분이 있고 또 애플 뮤직 많이 쓰시니까요. 그리고 또 저는 애플 TV 이런 걸 계속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한 337달러 정도가 썼는데 이게 작년 그 2021년보다 약간 슬로우했어요. 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워낙 규모가 보면 2019년 대비 보다는 여전히 16% 정도 올라 있고요. 결국 기기가 많이 팔릴수록 베이스가 깔릴수록 사용자가 서비스도 많이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결국 이런 것들이 좀 쭉 꾸준히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특히 이머징 마켓에는 얘기는 계속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뭐 캐나다 이렇게 선진국들 이미 많이 포화 상태지만 그렇죠. 실제로 보면 소위 이머징 마켓을 몇 군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멕시코라든가 인도 네. 쪽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기존에 얘기하는 건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 이럴 때 이머징 마켓에서의 애플의 점유율이 계속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가격대가 좀 있잖아요. 앱이요. 애플 시리즈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조금 중산층이 늘어나는 곳 이런 쪽에서는 네. 기존에 이제 안드로이드나 좀 저렴한 거 쓰다가 좀 바꿔 타는 친구들이 갈아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겠고요. 특히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 매출이 200억 달러 넘은 것도 처음입니다. 이번에. 네. 그러니까 서비스 매출이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구독 서비스인데요. 구독 서비스가 이제 막 꼬시는 거죠. 여기 앱에서 애플에서도 그러니까 한번 뭐 3개월 동안 이제 무료 써보고 나서 뭐 이렇게 한번 해봐라. 애플 네. 뮤직도 있고 애플 TV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1년 전 대비요. 작년 말 기준 보면 뭔가 딱 1달러라도 아이클라우드 제일 저렴한 거 1달러 내더라도 서비스를 한 달에 매달 조금이나 내는 사람이 9억 3,5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12억 명이라는 그 유저 중에 거의 대부분 거의 그러네요. 8, 90% 정도는 네. 기계만 한번 사는 게 아니라 돈을 얼마씩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2억 5천 정도에 들어있는 거고 저요. 네, 네. 저 같은 경우 12억 명 그래 내지 하고 내고 있는 거죠 지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1년 전 대비 어느 정도 늘어났냐 1억 5천만 명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한번 엮이다 보면 계속 내는 거죠. 네, 그런데 네. 이게 앞서 얘기를 했듯이 애플이 실적이 안 좋았는데도 주가가 2% 올라서 네. 그 이유가 뭘까 너무 네. 궁금했는데 네, 네. 단순히 이 IB들이 뭐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굳이 찾아서 좋게 본 게 도대체 어떤 걸까 하고 봤더니 네. 애플 사용기기는 이미 또 사상 최대 20억대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이머징 마켓에서도 두 자릿수 성장이 나타났다고 네. 하고 이 서비스 매출, 구독 서비스도 상당히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증가했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증권사에서 한 코멘트도 여러분 참고적으로 좀 네. 들어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애플의 사용 기기가 계속 어찌된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애플 기기가 잘 고장이 잘 안 납니다. 알고 보면은요. 그래요, 한번 쓰면 맞아요. 또 꽤 오래 네.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애플 기기의 사용자 수가 확대될수록 결국 장기적으로 구독 및 결제 앱의 서비스는 자연스럽게 같이 늘어나는 거가 추세였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근데 한편으로 고장이 안 나니까 기기 교체 수요는 좀 그렇죠. 네. 근데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 어쩌면 3년이라는 게 또 있고 그렇죠. 네, 맞아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 대부분 2년 계약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 1년마다 바꾸는 그런 그 프로모션 맞아요. 많이 있어요.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계속 바꿔주는 그 앱둥이가 분명 많은 거죠. 전 세계에. 그렇죠. 물론 10억 명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제가 봤을 때 1억 명 정도는 엄청 자주 바꾸는 사람이 있을 네. 겁니다. 지금. 그런 게 있겠고요. 모건 스탠레이에서는 소위 그런 한 번 들어온 에코시스템이라고 그러거든요. 에코시스템이 성장을 지속하면서 사용자당 매출이 늘어난다. 사용자당 매출. 앞서 네.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기기 하는 거죠. 이제 결정타가 당장은 뭐 가시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자동차까지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가는 흐름이 되겠고요.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마진율을 얘기했어요. 마진율. 네. 그래서 이번에 매출은 조금씩 줄어드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총 마진율이 올해 43% 나왔는데 올해나 내년 같은 경우에 보면 10년에 최고가 나올 겁니다. 오. 그러니까 44%. 이게 마진율이 올라가는 것 자체는 기기보다 서비스가 훨씬 더 마진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비스가 높아질수록 회사에 한 번 물건 팔아서 마진이 높은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진이 높은 회사가 제조업에서는
역시 테슬라가 되겠고요. 네. 이런 IT 기기 쪽에서는 지금 소위 이런 애플을 따라올 수 없는 거죠. 4년 평균이 총 마진이 39%였는데요. 네. 올해 44%로 사상 최고가 갈 수 있다. 이 마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기껏 장사하고 매출했는데 남는 게 없으면. 뛸거 다 주고 세금 내고 뭐 월급 많이 네. 올려주고 뭐 제품 이런 머리 아프잖아요. 그 마진율이 지금 44%로 올해 사상 최고율을 기록할 정도로 네. 일단 탄탄한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실적을 봤을 때 매출과 EPS만 보고 넘길 게 아니네요. 이거 그렇죠. 이거 예상보다 안 나왔네 하고 넘길 게 아니라 네. 이렇게 꼼꼼히 하나씩 또 따져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네. 좀 떨어질 줄 알았어요. 네. 목표 주가 많이 내릴 줄 알았는데 역시 미국 기업은 뭔가 대단한 거 있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좋은 부분들을 네. 우리가 한번 엿봤어요. 네네. 그런데 여전히 애플 하면 지금 우려가 되는 건 바로 공급에 대한 생산에 대한 이슈입니다. 맞아요. 중국에서 좀 차질을 빚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중국이란 쪽은 그동안 이제 저렴하게 물건을 만들고 그나마 퀄리티가 유지되는 네. 그나마 좀 거기 때문에 애플에서 적극적으로 공략을 했고 그렇죠 투자를 했던 것인데요. 물론 이제 4분기에 이번에 생산 설비 최근의 흐름에 대해서는 좀 완전히 100% 생산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다만 이제 늘 그렇지만 중국이라는 불명확성 이상한 게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또 뭐 문 닫을 수도 있고 그리고 못하게 지금 살짝 또 미중 갈등 느낌이 좀 그러니까 풍선 있거든요. 터뜨리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대단하잖아요. 풍선 터뜨리기 위해서 지금 스텔스 기가 같잖아요. 네. 하여튼 대단한 사람들이죠. 어찌됐건 그러다 보니 뭔가 긴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또 뒤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팀 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로 이쪽에서 생산을 많이 늘리려고 노력하는데 분명히 그게 이제 마이너스 잠재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다만 생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생산이 이제 캐퍼에 하기 때문에 통상 이제 현재 진행되는 분기요. 현재 진행되는 뭐 이제 우리가 통상 1분기로 하지만 네. 그 애플에서 2분기라고 얘기하는데 그쪽은 이번 겨울 시즌의 분기에 매출을 거의 유지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어요. 그만큼 생산이 원활되면서 통상 1분기가 매출이 높고 후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때문에 이번에 현재 분기가 과거 직전 분기만큼 매출이 나올 거란 얘기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런 공급망이 해결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소위 스마트폰의 수요가 좀 떨어진 건 맞거든요. 물론 맞아요. 애플이 제일 덜 떨어졌지만 네. 그런 것들은 분명히 유의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플러스 요인은 또 한 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4분기 이번에 실적에서 달러의 강세로 매출이 손해본 게 8%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11월 고점을 해서 지금 달러가 12% 정도 떨어져 있기 맞아요. 때문에 온전히 반영되는 이번 분기에는 그 달러 매출의 달러의 악재 요인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 일정 수준. 그래서 그것은 아마 이번에 알파벳이건 마이크로소프트건 아마존이랑 비슷할 텐데 역시 그 중에서도 글로벌 매출이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인 애플도 네. 달러의 약세 전환은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여러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네. 애플은 이제 주가나 실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저도 애플의 주주입니다. 아, 오랜 주주세요? 주주예요. 네, 매출 네. 없지만. 네. 저는 한 $140 선일 때부터 사서 가지고 있었는데 저 플러스는 해보라 산떡 내야죠. 근데 네. 원래 좀 더 수익이 컸어요. 네,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수익이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네. 그래도 늘 반가운 건 네. 이제 문자로 띵동 띵동 배당, 이렇게 배당, 연락이 네. 온다는 겁니다. 네. 지금 네. 주주 환원 정책을 잘하고 있다라는 게 애플의 또 강점이잖아요. 애플은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2018년으로 기억하는데요. 넷캐시 제로 이런 걸 정책한 적이 있어요. 넷캐시 제로 뭐 이런 걸 했어요. 네. 왜냐하면 순현금 흐름을 더 현금성 자산을 더 쌓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괜히 돈을 많이 쌓아봤자 줄 거 다 주고 투자할 거 다 주고 뭐 개발비하고 인수합병 다 들어도 남은 돈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남은 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남은 돈은 이제 우리한테 줬으면 좋겠죠. 그렇죠. 주주들에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국내 기업과 이제 미국의 대표 기업들이 약간 차이 나는데 그래서 지금 보통 통상 1,800에서 2,000억 달러 정도 현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더 늘리지 않기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계속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할 거 다 하고 자동차 투자하고 헬스케어 다 투자 남은 돈 있죠. 네. 남은 돈을 결국은 자사주를 사고 또 배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는 배당률 자체는 주가 배당률 자체는 낮은데 자사주를 꾸준히 사고 있어요. 그래서 네. 통상적으로 지금 한 4, 5년 동안에 보면 평균
매년 3에서 4% 정도 주식 수가 줄어듭니다. 네. 3에서 4% 계속 주식을 사간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매년 한 500억 달러씩 자사주를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추세가 계속 이어져 왔고 올해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역시 그 주주 친화 정책하면 애플하면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것을 갖고 계시면 단기적으로 주가는 흔들거릴 수 있더라도 가만히 있더라도 내 회사의 내 주식의 가치는 3% 정도에서 4% 정도 밸류 올라가는 거죠. 물론 전체적으로 이익은 올라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런 관점에 본다 그러면 장기 투자자로서의 실제로 어떤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애플이 자사주를 사는지를 제가 표를 하나 재미난 걸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애플이 자사주 규모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정도 지금 500억 달러 이상을 더 썼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뭐냐면 이게 한번 보세요. 보시면 애플이 2022년에도요. 알파벳이 570억 달러를 자사주를 네. 샀거든요. 그걸 900억 달러 가까이 샀어요. 와. 1년에 900억 달러 샀고요. 그 전에도 애플이 2위였는데 300억 달러인데 800억 달러.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최근 5년 동안에 2위와의 격차가 300에서 500억 달러씩 더 사는 거예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실제로 애플이 얼마만큼 자사주를 사고 있고 그게 다른 타사 대비 압도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또 중요해요. 이길 거면 네. 압도적으로 이겨라. 아, 예, 맞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그림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딱 이겁니다. 실제로 보면 그림 위랑 아래 그림인데요. 이게 보면 분기별로 주식수, 상장 주식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장 주식이 줄어든다는 것은 미국에서의 자사주 매입은 그냥 우리를 보면 소각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식수가 줄어든다는 것 자체는 주주한테 그만큼 나의 가치가 쉽게 해서 지분이 올라가는 거죠. 맞아요. 네, 딱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애플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 같고요. 그냥 여러분들 계속 장기 투자하시면 되겠고요. 없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주식을 사기 시작하면 되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히려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네네. 이렇게 IB 쪽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한 쪽이 4곳 정도가 있었을 만큼 네네. 뭐 모건 스탠리나 JP 모건에서는 비중 확대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처럼 네. 애플 걱정은 하덜덜 말고 애플은 계속해서 차근차근 좀 모아가면 좋은 주식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애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네. 그리고 저희의 수익률 대결 네. 결과도 공개를 해야겠죠. 아, 그러니까 그 수익률 볼 때마다 네. 역시 수정 씨가 대단하는 걸 느낍니다. 느끼면 수정 씨 저도 따라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네. 저는 또 안 샀다는 거. 네. 저는 추천만 하고 계속 사지를 않고 있어요. 저도 샀어야 했는데. 네, 네. 제가 일단은 수익률 대결의 결과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하실 때 말이에요. 수정했고 이렇게 잘 나가고 있으니까 뭐 따라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따라하는데 처음에 보면 믿을 수가 없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면 뭐 어느 증권사나 대부분이 소수점 거래 하잖아요. 그 대부분의 증권사가 똑같을 겁니다. 1,000원부터 사실 수 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박사님 어떤 종목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전 알죠. 네. 전 트랜스다인 그룹. 네. 네. TDG 네, 네. 이 종목은 0.7% 올랐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저의 쇼피파이 아, 쇼피파이 난리 났죠. 6.8%예요. 거의 뭐 대박이네요. 10배 차이라고 그러니까요. 보겠습니다. 네, 네. 정말 제가 주말에 네. 책을 한 권 읽었어요. 무슨 책이요? 네, 니체의 말이라고 아. 거기서 이제 명언이 나왔거든요. 네네. 이길 것이라면 압도적으로 이겨라. 그게 승자의 매너다. 말이 되네요. 네, 말이 제가 돼요. 굉장히 네.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이거. 압도적으로 계속 이기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네. 정말 엄청나게 또 칼을 갈고 나왔거든요. 네. 먼저 공개해 주세요. 아, 저는 압도적으로 이길 자신이 없어요. 네. 제가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는 성격이 아닌데요. 네. 저는 시장에서 여러분 큰 관심을 보여야 될 분야가 저는 여전히 리오프닝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리오프닝 그냥 단순하게 뭐 어느 나라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수요가 늘어나고 이런 거로 보셔야 되겠고요. 왜요? 비슷한 거 하나요? 아니 뭔가 느낌이 뭐 MGM 리조트, 카니발 뭐 그런 게 다 좋다고 보고 있죠. 네. 그런 것들이 MGM 리조트나 무슨 윈 리조트, 네, 윈 라스베가스인데 이런 게 전 다 말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딱 보시면 여러분들 여행 같은데 여러분 비행기 값 보면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거를 말씀드리면 전 이제 가고 싶은 나라가 하나 있어요. 어디예요?
크로아티아예요. 아. 크로아티아에 뭐 한 달 정도 가서 살고 싶은데 네. 계속 찾아보거든요. 근데 딱 기억하는데 팬데믹 때 우리나라에서 터키랑 크로아티아를 두 군데 갔다 오는데 비행기 값 제외하고 8박 9일을 30만 원 받은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엄청나게 했고 비행기 값도 그때 90만 원 다 왔다 갔다 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크로아티아 왕복 비행기 값을 찾아봤거든요. 네. 당연히 직항은 없고 한참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지금 제일 싼 게 한 250만 원 합니다 지금요.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여행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네. 거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사람 가면서 엄청 맞아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쇼핑하는 데를 가면 진짜 사람이 넘쳐나는 곳이 많아요. 그래갖고 저는 그래서 그런 것도 좋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그런 거랑 약간 엇비슷하게 그런 관련해서 보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나갈 때마다 저는 이제 해당이 별로 안 되지만 그 여성분들의 화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 진해진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진짜 이제 여름에도 많이 놀러 가고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면 화장품 수요가 진짜 늘어난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화장에 대한 수요. 그래서 저는 얼타 뷰티 같은 아. 주식이 지금 상당히 세고요. 얼타 뷰티뿐만 아니라 뭐 엘프 같은 거요. 엘프. 저희 예전에 저희 책에서도 소개해드렸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잘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얼타 뷰티, 우리나라 보면 올리브영 같은 거라고 딱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얼타 뷰티 좀 주가 그런 것들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네. 네. 저는 뭐 아까 전에 단기적으로 안 보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오늘은 나름 장기적으로 보면서 가지고 왔거든요. 네. OTT 관련주들이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었습니까? 네, 네, 네. 그런데 넷플릭스가 실적을 또 괜찮게 냈었고 네. 넷플릭스 잘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 넷플릭스가 24%나 올랐거든요. 네. 근데 올해 들어서 62%나 오른 종목이 있어요. 워너 브라더스. 오늘은 이걸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 사실 네. 파라마운트랑 고민을 좀 했어요. 네, 근데 네. 파라마운트가 한 40% 이상 올랐거든요. 네. 그렇지만 워너 브라더스는 60%나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 계속 이거 고점 높여가고 있거든요. 네, 네.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분이 탔어요 지금. 네. 작도 탔습니다. 작두 탔습니다 지금요. 네. 네. 상당히 요즘 핫한 주식 중에 하나를 딱 찍으셨네요. 네,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자신감 있고요. 다음 주에도 제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네.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주도 힘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안녕.